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문법 사항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미완료 중간대 수동태 직설법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자, 아래 잠깐 보세요. 미완료형은 직설법 이외의 법에서도 사용될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직설법 이외의 법이 뭐예요? 직설법을 제외한, 예를 들어서 가정법이라든가 명령법이라든가 소원법 또는 그 외에도 분사나 부정사 이런 것들을 다 포괄해서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럼 미완료형은 직설법 이외의 법에서도 사용될까요? 사용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왜 그럴까요? 이 아래 한번 예를 보세요. 카이로 또는 로곤 또 귀리우. 자, 이 경우는요, 이 카이로가 현재 시제죠. 그렇죠? 현재 시제의 양상은 뭐라 그랬어요? 기본 개념은 현재 진행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나는 즐거워하고 있다가 되는 것이죠. 그렇죠? 나는 주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있다가 돼요. 자, 그러면 미완료 시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한번 보세요. 에카이론 또는 로곤 두 귀리우. 자, 이 경우는요, 이 에카이론이 미완료죠. 미완료의 기본 개념은 뭐라고 그랬어요? 과거 진행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옮길 때는 나는 즐거워하고 있었다가 되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나는 주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있었다가 돼요. 그러면 이 카이로와 에카이론의 공통점과 차이점은 뭘까요? 공통점은 양상이죠. 그렇죠? 진행이라는 측면에서는 동일해요. 그렇죠? 차이점은요, 시간이죠. 하나는 현재를 나타내고 하나는 과거를 나타낸다는 점에서 시간상 다른 점이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아래 한번 문장을 보세요. 카이론. 자, 이 카이론은요, 현재 분사인데요. 자, 계속해서 읽어볼게요. 카이론 또는 로곤 두 귀리우 아네바이논 에이스다 하기야. 자, 이 경우는 중성 복수지만 또 하기야의 경우는 단수처럼 거룩한 곳 이렇게 사용될 수 있다고 했어요. 자, 그럼 어떻게 돼요? 나는 주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거룩한 곳으로 올라가고 있었다예요. 그렇죠. 올라가고 있었다. 자, 그럼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거룩한 곳을 향해서 올라가고 있었어요. 과거 진행이에요. 그런데 뭘 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면서 올라가고 있었어요. 자, 그러면 즐거워하는 건 어때요? 어느 한 시점에서 나타나는 현상인가요? 그렇지 않죠. 지속되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내가 계속해서 즐거워하는 거예요. 막 즐거워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면서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카이론 역시 진행 또는 계속의 양상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뭐라고 그랬어요? 현재 시제건 미완료 시제건 둘 모두 진행 또는 계속이라는 측면, 계속이라는 양상에서는 동일하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직설법 이외의 법에서는요, 굳이 미완료 시제를 사용해 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현재 시제의 변형된 형태만 사용해 주면 진행이라는 그 양상을 표현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직설법 이외의 법에서 시간의 개념은 다 상실돼요. 다 상실. 분사의 경우만 상대화되어서 남아있을 뿐이죠. 나머지 법에서는 시간의 개념은 다 없어져 버려요. 뭐만 남아요? 양상만 남아요. 양상. 당연히 미완료 시제는 사용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현재 시제만으로 충분히 양상을 표현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직설법 이외의 법에서는 현재 시제만 사용이 된다. 여러분 꼭 기억해 두세요. 자, 그러면 오늘 미완료 중간태 수동태 직설법 만들기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굉장히 쉬워요. 우리가 11과 맞나요? 11과에서 미완료 능동태 직설법 만들기 이미 공부했잖아요. 그렇죠? 능동태 직설법 만들기하고 기본 원리는 동일해요. 자, 첫 번째, 자음으로 시작하는 동사의 경우,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이 자음으로 시작하는 동사의 경우 음절의 수를 늘려줘요. 어떻게? 앞에 에를 첨가해서 음절의 수를 늘려주고요. 그 다음 모음으로 시작하는 동사의 경우는요. 이 모음을 늘려줌으로써 발음되는 시간을 연장해줘요. 이런 식으로 미완료형 줄기를 만들어서 미완료형을 만들면 되는 거예요. 자, 뭐 이 경우는요. 능동태나 중간태, 수동태 다 동일한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아래 한번 보세요. 첫 번째,
자음으로 시작하는 동사, 현재형 줄기에 접두모음 에를 붙여준다 하는 것이죠. 자, 예를 한번 보세요. 리오마이. 이 리오마이는 어때요? 현재, 중간태 또는 수동태죠. 그렇죠? 자, 이 경우 유, 리 있죠? 예, 이게 현재형 줄기잖아요. 그렇죠? 이 현재형 줄기 리 앞에 에를 붙이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미완료형 줄기 엘리가 만들어지는 것이죠. 다음 모음으로 시작하는 동사. 이 모음으로 시작하는 동사는 현재형 줄기의 첫 모음을 길게 들여주면 된다 하는 것이죠. 자, 구어마이 한번 보세요. 이 경우는요. 이 악구가 현재형 줄기죠. 그렇죠? 현재형 줄기인데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이 아라는 모음으로 시작하고 있잖아요. 이 아를 길게 들여줘서 에를 만들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액구가 돼서 이것이 미완료형 줄기가 된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미완료형 줄기를 만들어 준 다음에요. 그 다음에 자, 시제는 이렇게 표현하면 되고 태법 인칭수는 무엇으로 표현한다고 그랬어요? 인칭어미로 표현한다고 그랬죠.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에 태법 인칭수를 표현할 수 있는 인칭어미를 붙여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미완료 중간대 수동태 직설법 인칭어미는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맨소또 메타스테 은또가 돼요. 그러니까 맨소또 메타스테 은또를 붙여주면 예, 나는 뭐뭐 되고 있었다. 너는 뭐뭐 되고 있었다. 예, 시계의 미완료 중간대 수동태 형태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미완료 시제 중간대 수동태 직설법. 자음으로 시작하는 동사만 한번 살펴보는 거예요. 자, 자음으로 시작하고 있죠. 그렇죠? 자음으로 시작하는 동사의 경우는 다 이렇게 접두모음에 애를 붙여주면 돼요. 다 접두모음에 애를 붙여주고 있죠. 그렇죠? 그 다음 연결모음을 붙여주는데 연결모음을 어떤 식으로 붙여주는지 여러분 기억나죠? 그렇죠? 위나 또는 뉘 앞에서는 오라는 연결모음을 붙여주고 그 외의 음가 앞에서는 에라는 연결모음을 붙여준다. 여러분 기억하고 있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맨소또 메타스테 은또를 붙여주면 돼요. 그럼 어떤 형태가 되느냐? 자, 엘리오멘 단수 1인칭은 엘리오멘이 되는데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엘리오멘. 자, 이 경우는 자, 맨은 뭐예요? 나는 뭐뭐 되다 또는 나는 나 스스로를 뭐뭐 하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겠죠. 중간태 수동태니까. 자, 그리고 엘리와 결합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는 풀려나고 있었다가 되는 것이죠. 자, 이 경우는 제가 수동태 의미만 옆에 적어놨어요. 중간태는 나는 스스로를 또는 스스로가 풀어주고 있었다가 되는 것이겠죠. 자, 그 다음 아래 한번 보세요. 그 다음에는요. 원래는 엘리에소 형태예요. 자, 헬라어에서는요. 모음과 모음 사이 시그마는 탈락하는 경향이 있어요. 탈락하게 되면 에오만 남잖아요. 그렇죠? 자, 이 에오는요. 발음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데 나중에 여러분 모음 단축에 대해서 배우게 돼요. 뒤에 단축 동사 뭐 궁금한 분들은 단축 동사 한번 찾아보세요. 자, 이 에라는 모음과 오라는 모음이 만나게 되면요. 우라는 예, 음가로 발음의 변화가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최종적인 형태는 어떻게 되느냐? 엘리우가 되는 거예요. 엘리우. 자, 이 엘리우는요. 여러분의 이 엘리우를 보고 엘리에소를 머릿속에 딱 연상하고 있어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맨소또 메타스테온또 맨소또 메타스테온또 이 우를 보면서 꼭 우는 에소 원래 에소 형태였지. 네, 그것을 여러분이 꼭 생각하고 있어야 돼요. 어쨌든 리우는 뭐겠어요? 너는 풀려나고 있었다가 되겠죠. 그렇죠? 자, 그 다음부터는 쉬워요. 엘리에또 그는 뭐 그녀는 그것은 풀려나고 있었다. 엘리오메타 우리는 풀려나고 있었다. 엘리에스테 너희는 풀려나고 있었다. 엘리온또 그들은 그녀들은 그것들은 풀려나고 있었다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변화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해야 되겠죠. 자, 리오와 아꾸오라는 동사를 가지고 미완료 중간대 수동태 변화표를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제가 한번 먼저 읽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무는 예소가 축약되는 형태다. 여러분 꼭 기억해 두세요. 자, 보세요. 엘리오멘, 엘리우,
el rieto, el riometa, el rieste, el rionto. 다시요. el riomen, el riu, el rieto, el riometa, el rieste, el rionto. 자, el riomen은 내가 풀려나고 있었다. el riu는 네가 풀려나고 있었다. el rieto는 그가 풀려나고 있었다. el riometa는 우리가 풀려나고 있었다. el rieste는 너희가 풀려나고 있었다. el rionto는 그들이 풀려나고 있었다가 되는 거예요. 자, 다음 악구를 한번 보세요. 자, 이 아는 에로 늘어난다고 했어요. 에도 역시 에로 늘어나고요. 당연히 오는 오로 늘어나고 이는 이로, 위는 위로 늘어나겠죠. 자, 한번 보세요. 에구호멘, 에구우, 에구에또, 에구호메타, 에구에스테, 에구온또. 자, 다시요. 에구호멘, 에구우, 에구에또, 에구호메타, 에구에스테, 에구온또. 자, 이 에구오멘은요. 자, 이 경우는 내가 들리는 중이었다. 이 좀 이상해요. 우리말로 번역하기가 참 애매해요. 어떤 소리가 들린다. 이런 표현은 있지만, 그리고 내 목소리가 누군가에게 들린다. 이런 표현도 가능하지만, 내가 들린다. 이런 표현은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그런 표현은 없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괄호로 표기를 해 놓은 거예요. 사실상 이런 표현은 우리말로 법상 불가능하죠. 그렇죠? 불가능하지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이렇게 표기해 놓은 이유를 여러분이 충분히 이해하죠. 예, 맨이 어떤 것인지 여러분에게 설명하기 위해서인 거예요. 자, 에꾸오면은 내가 들리는 중이었다. 에꾸우는 네가 들리는 중이었다. 에꾸에 또는 그것이 들리는 중이었다. 예를 들어서 그 목소리, 뭐 그 음성, 그 소리, 뭐 그 음악, 뭐 이런 것이 들리는 중이었다. 예, 그런 의미겠죠. 그 다음에 에꾸오메타는요, 우리가 들리는 중이었다. 에꾸에스테는 너희가 들리는 중이었다. 에꾸온토는 그것들이 들리는 중이었다가 되겠죠. 이 중에서 우리 어법에 맞는 건 그것이겠죠. 그렇죠? 그것이나 그것들. 자, 다음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지금까지 현재 시제와 미완료 시제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 자, 현재 시제. 여러분 이미 눈치챘죠? 현재 시제 인칭 어미와 미완료 시제 인칭 어미가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이 눈치챘을 거예요. 물론 같은 부분도 있지만 다른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제가 이 위에, 현재형 위에는 첫 번째 인칭 어미군, 미완료형 위에는 두 번째 인칭 어미군,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해놨어요. 왜 그럴까요? 앞으로는 현재형, 미완료형 외에도요, 다른 시제를 계속해서 공부하게 돼요. 예를 들어서 뭐 부정과거 시제라든가 완료 시제라든가 이런 시제를 계속해서 공부를 하게 되는데, 자, 앞으로 여러분이 공부할 시제 또는 다른 법의 인칭 어미들은요, 이렇게 두 군에 다 속한다는 거예요. 이 두 군으로 분류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경우는 첫 번째 인칭 어미군에 속하고 어떤 경우는 두 번째 인칭 어미군에 속한다는 거예요. 그럼 뒤집어 놓고 말하면 뭐예요? 예, 이 두 가지 형태만 암기하면 나머지는 나머지 인칭 어미는 자연스럽게 암기가 된다. 이런 뜻인 것이죠. 첫 번째 인칭 어미군은 대체로 이런 형태의 인칭 어미를 갖게 된다는 뜻이고, 두 번째 인칭 어미군에 속하는 시제들은 대체로 이런 형태의 인칭 어미를 갖게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런데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형태가 같은 것도 있고 다른 것도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이 에이스에스, 오멘 오멘 에떼 에떼, 그 다음에 중간 수동태에서는 오메타 오메타, 에스테 에스테, 이 경우는 인칭어미 형태가 일치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인칭 어미만 놓고 봐서는요, 이것이 현재 시제인지 미완료 시제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것이 현재형인지 미완료형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은 뭐라 그랬어요? 동사 줄기를 통해서 여러분이 파악해야 한다고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re는 현재 시제고 LV는 과거 미완료 시제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on을 가지고 이 o를 보면서 이거는 현재 시제고 on을 보면서 이것은 미완료 시제다.
예, 그런 식으로 여러분이 접근해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이렇게 다른 경우는 그렇게 접근해 가도 뭐 크게 문제가 없겠지만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겠어요? 이렇게 오면, 오면. 자, 이 오면을 보면서 이걸 현재 시제라고 할 수 있어요? 또는 이 오면을 보면서 이것을 미완료 시제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럴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칭 어미를 가지고는요. 이것이 현재 시제인지 미완료 시제인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반드시 동사 줄기를 통해서 그 시제를 여러분이 파악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 어쨌든 여러분은 이것을 암기를 해야 되겠죠. 자, OSA 오면의 때 우시 제 인칭 어미분에서는 이것이 온S의 오면의 때 온으로 예, 변화되고요. 그 다음 중간 수동태에서는요. 오마이 에사이 에따이 오메타 에스테 온따이가요. 오멘 에소 에또 오메타 에스테 온또 이렇게 변형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이 한 가지 주목을 해야 돼요. 자, 오와 온, 에이스와 에스, 에이와 에, 오멘과 오멘, 에때와 에때, 우시와 온, 그리고 오마이와 오멘, 에사이와 에소, 에따이와 에또, 그 다음에 오메타 오메타, 에스테 에스테, 그 다음에 온따이와 온또는 같은 것으로 여러분이 인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형태는 달라요. 그렇죠? 형태는 같은 것도 있고 다른 것도 있어요. 하지만 그 의미는 같다고 여러분이 머릿속에 인식을 하고 있어야 돼요. 어떤 의미요? 태와 법과 인칭과 수라는 측면에서는 같다. 이렇게 여러분이 인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오도 나는 뭐뭐하다고 온도 나는 뭐뭐하다예요. 우리말로 옮길 때는요. 자, 나는 뭐뭐하다. 제가 그랬죠. 인칭어미로는 태와 법과 인칭과 수를 표현할 수 있다고 했죠. 그렇죠? 먼저 태. 이 우리말을 통해서 태를 한번 살펴보세요. 능동태, 중간태, 수동태. 어떤 경우에요? 능동태죠. 그렇죠? 나는 뭐뭐 하다. 능동태잖아요. 뭐뭐 되다가 아니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 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뭐뭐 하다. 직설법이잖아요. 그렇죠? 명령법 아니잖아요. 나는 뭐뭐 해라. 해라가 아니잖아요. 하다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 인칭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 1인칭이잖아요. 수를 생각해 보세요. 한 명이잖아요. 단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태와 법과 인칭과 수라는 측면에서는요. 오와 오는 같은 거예요. 형태만 다를 뿐이지 의미는 같다. 여러분 이것을 꼭 머릿속에 넣어놔야 돼요. 그 다음에 에이스와 에스도 마찬가지죠. 이 경우는요. 사실상 예, 형태도 같다고 봐야 돼요. 이 시그마, 시그마. 이 앞에 A는요. 인칭어미 원래 A가 길어진 거예요. 원래는 A였었는데 이 인칭어미 A가 A로 길어진 경우이기 때문에 형태상도 유사하다 이렇게 인식을 해야 되고 의미는 당연히 같죠. 너는 뭐뭐하다예요. A나 애 같은 경우도 의미가 같아요. 그는 뭐뭐하다. 오멘 오멘 더 이상 말할 거 없고요. 에때 에때도 더 이상 말할 거 없고요. 자, 우시와 온도 그 의미는 같은 거예요. 그들은 뭐뭐하다예요. 자, 오마이 오멘도요. 의미는 같죠. 나 스스로 뭐뭐하다 또는 나는 뭐뭐 되다죠. 그렇죠? 자, 에사이, 에소 또는 에 또는 우 이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너 스스로 뭐뭐하다 또는 너는 뭐뭐 되다 이니까 그 의미가 같은 거예요. 자, 이 에사이가 에로 발음이 단축되는 경우 에소가 우로 모음이 단축되는 경우 어떻게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지 여러분 이미 다 알고 있죠. 예. 자, 그 다음에 에따이와 에또도 형태는 다르지만 의미는 같아요. 그 스스로 뭐뭐하다, 뭐 그녀 스스로 뭐뭐하다, 또는 그는 뭐뭐되다, 그녀는 뭐뭐되다가 되겠죠. 자, 오메타 오메타 말할 거 없이 같고요. 에스테 에스테도 같고요. 온따이하고 온또도요. 여러분 그 의미를 같다고 인식을 해야 돼요. 그들 또는 그녀들 스스로 뭐뭐하다 또는 뭐뭐되다 이런 의미인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한번 쭉 읽어볼게요. 리오, 리에이스, 리에이, 리오멘, 리에떼, 리우시, 리오마이, 리에, 리에따이, 리오메타, 리에스테, 리온따이. 자, 다음 미완료 형체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엘리온, 엘리에스, 엘리에, 엘리오멘, 엘리에떼, 엘리온, 엘리오멘, 엘리우, 엘리에또, 엘리오메타, 엘리에스테, 엘리온또. 자, 여러분 보세요. 이 엘리오멘과 이 엘리오멘을 한번 보세요. 능동태.
1인칭 복수하고 그 다음에 중간태 1인칭 단수 한번 보세요. 제가 지금까지 강세, 그 다음에 모음의 장단에 유의해서 읽는 연습을 해야 한다.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자, 모음의 장단, 그 다음에 강세 유의해서 읽지 않은 분들은요, 이 두 가지를 구분할 수가 없어요. 형태는 조금 다르지만 이거 어떻게 구분을 해요? 엘리오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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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엘리오멘. 이런 식으로 지금까지 읽어왔으면요, 나중에 외우고 나서 또 헷갈리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여러 번에 계속해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강세, 그 다음에 모음의 장단에 유의해서 읽기 연습을 했던 분들은요, 아주 쉽게 이 둘을 분간해서 암기할 수 있어요. 자, 보세요. 엘리오멘. 이 경우는요, 엘리오멘이 되는 거잖아요. 그냥 강세대로, 모음의 장단대로 읽기만 했는데, 그냥 바로 구분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다음 용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보세요. 합돈또 아우뚜. 자, 이 합돈또는요, 합도의 미완료 중간태요. 자, 합도의 기본 의미는 뭐라고 그랬어요? 합도가 능동태로 사용될 때는 불을 붙이다 라는 뜻이라고 했죠. 그렇죠? 그런데 중간태로 사용될 때는요, 손대다, 뭐 붙들다, 만지다 이런 뜻으로 사용이 된다고 했어요. 그렇죠? 자, 이 경우는 중간태죠. 합돈또 중간태로 사용됐으니까 그들은 그것을 계속해서 만졌다 또는 계속해서 손댔다. 그러니까 손댔다고 할 때는 그것에 이렇게 옮기는 게 자연스럽겠죠. 그렇죠? 그들은 그것에 계속해서 손댔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자, 2번 보세요. 꼽돈또와 된. 자, 이 경우는요. 꼽도의 미완료 중간태예요. 꼽도. 자, 이 꼽도가 능동태로 사용될 때는 그 의미가 뭐라고 했어요? 베다, 자르다 이런 뜻이라고 했죠. 그런데 중간태로 사용될 때는요, 슬픔으로 가슴을 치다 라는 뜻이라고 했어요. 자, 이 경우는 미완료 중간태니까 어떻게 돼요? 그들은 그녀를 위해 슬픔으로 가슴을 치고 있었다가 되는 것이죠. 그들은 그녀를 애도했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자, 슬픔으로 가슴을 치고 있었다를 조금 더 짧게 압축하면 애도하고 있었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겠죠. 자, 3번 보세요. 오클로스 이렇게 또 프로사우톤 까이디다스키엔나우투스. 자, 이 경우는요. 에르케토를 한번 보세요. 에르케토는 뭐예요? 에르코마이의 미완료죠. 미완료 중간태인데 이 중간태 자체가 디퍼런트 동사이기 때문에 예, 의미는 능동이에요. 그렇죠? 에르코마이가 오다니까 또는 가다니까 에르케토는요. 오고 있었다 또는 계속해서 왔다가 되겠죠. 에리다스께는요. 디다스코의 미완료죠. 그렇죠? 당연히 가르치고 있었다 또는 계속해서 가르쳤다가 되겠죠. 좀 더 자연스럽게 번역을 하면 이렇게 돼요. 무리가 계속해서 그분께 왔고, 자, 프로사우토는 그분을 향해요. 더 정확하게 번역하자면 그분을 향인데, 예, 우리말 법상 그냥 자연스럽게 그분께 이렇게 번역을 해도 돼요. 예, 그래도 나는 원래 이 전치사의 뉘앙스를 살리겠다 하시는 분들은 향해를 붙이면 되겠죠. 그렇죠? 무리가 계속해서 그분을 향해 왔고, 예, 그분은 계속해서 그들을 가르쳤다예요. 그렇죠? 자, 에디다스겐도 미완료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경우는 진행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죠. 가르치고 있었다. 오는 중이었다. 무리들이 오는 중이었다. 예수님은 가르치는 중이었다. 예, 이렇게 번역을 하면 예, 문맥상 조금 이상해져요. 이 경우는 진행이라기보다 계속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무리가 물밀듯이 계속해서 오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계속해서 왔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오는 대로 그들을 가르치신 것이죠. 자, 무슨 의미인지 알겠죠? 그래서 미완료라고 해서 무조건 뭐뭐하는 중이었다 이렇게 옮기면 안 되겠죠. 문맥에 맞게 어떤 경우는 뭐뭐하는 중이었다 되겠지만 또 어떤 경우는 계속해서 왔다가 되겠고 또 어떤 경우는 뭐뭐 하곤 했다 이렇게도 옮길 수가 있는 것이죠. 과거의 습관 같은 경우. 자, 4번 보세요. Quello poi ente neso proser conto cais terapeuonto. 자, 한번 보세요. proser conto는 뭐예요? proser 코마이의 미완료 중간태예요. 자, 이 경우도 중간태 디퍼런트 동사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왔다가 되겠고요. 이
프로세르콘 또는요. 자, 이 프로세르코마이는요. 프로스라는 전치사와 에르코마이라는 동사가 결합된 형태예요. 그러니까 어디를 향해서 가거나 어디를 향해서 오는 것이죠. 그렇죠? 자, 에테라베우온 또는요. 테라베우오의 미완료 수동태예요. 이 경우는 수동태로 사용이 된 거예요. 자, 보세요. 호이 로이포. 이 로이포스 이 형용사의 의미가 뭐예요? 원래 기본 의미는 나문이죠. 그렇죠? 나문. 그대로 옮기면 이렇게 돼요. 그 섬에서 남은 사람들이에요. 그 섬에서 남은 사람들. 예, 그 섬에서 다른 사람들이 계속해서 왔다예요. 그리고 그들은 계속해서 치료받았다예요. 자, 5번 보세요. 엑셀톤 호이에수 사포투 쉐루 에프레우에또. 자, 이 엑셀톤은 과거 분사인데요. 나와 어디서 나와 이런 뜻이에요. 호이에수 이제 예수님께서 성전으로부터 나오셔서 에프레우에또 가시는 중이었다. 자, 예포레우에또는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포레오마이의 미완료 중간태죠. 근데 이 경우도 이 중간태가 디프노트 동사니까 가시는 중이었다 이렇게 옮기면 돼요. 이 경우는 계속해서 가셨다가 아니라 가시는 중이었다 이렇게 옮겨야 돼요. 예, 실제로 이 문맥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나와 가시는 중이었는데 그때 누군가가 예수님께 나와서 뭘 하는 거예요. 그 문맥상 가시는 중이었다가 맞죠? 자, 그 아래 보세요. 자, 그 아래는 예, 성경 구절은 아니에요. 여러분 연습시키기 위해서 제가 만든 문장이에요. 자, 보세요. 또때 에브레우 프로스텐 에클레시안. 자, 그 교회를 향해. 자, 그때 너는 교회를 향해 가는 중이었다죠. 그렇죠? 에브레우는 보레우마에 마찬가지로 비율로 중간태죠. 그렇죠? 에브레우 이 우는 뭐가 단축된 거라고 했어요? 소가 단축된 거라고 했죠. 그쵸? 아, 여기 애가 왜 들어가 있죠? 이 애가 들어가 있으면 안 되죠. 그쵸? 실수예요. 역시 실수가 있네요. 에브레우의 우가 아니에요. 에브레우예요. 자, 이 우는 이소가 단축된 형태다. 자, 다음 보세요. 호 파리사이오 스타티 스타우타 프로세우케토. 자, 프로세우케토는요. 프로세우코마이의 미완료 중간태예요. 마찬가지로 디프런트 동사예요. 자, 이 프로세우코마이는 기도하고 있다라는 뜻인데 미완료니까 기도하고 있었다가 되겠죠. 자, 바리새인은 서서 이런 것들을 내용으로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내용인지는 여러분이 더 잘 알고 있겠죠. 자, 8번 보세요. 에브레우에스테 프로스톤 보네론 휘베르데 휘몬 프로세우 코메타. 자, 에브레우에스테 이 경우도요. 보레오마이의 미완료형이죠. 네, 프로세우 코메타는요. 이 경우도요. 프로세우 코마이의 미완료죠. 그렇죠? 둘 다 디포넌트니까 능동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자, 너희는 악한 자를 향해 악한 자에게 가고 있었다. 그러나 너희를 위해 우리는 기도하고 있었다가 되겠죠. 그렇죠? 자, 너희는 악한 자를 향해 가고 있었다. 그러나 너희를 위해 우리는 기도하고 있었다가 되는 거예요. 자, 9번 보세요. 에밥디존또 웬또 요르단에 휘바우두. 자, 에밥디존또는요. 밥디조의 미완료 수동태죠. 그쵸? 자, 그러니까 그들은 뭐뭐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수동태니까 받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세례를 받고 있었어요. 어디서? 요단강에서요. 누구에게? 그에 의해서. 그에게. 그렇죠. 자, 수동태 문장에서 주체를 표현할 때는 주로 무엇을 사용한다고 했어요? 이 휘뽀를 사용한다고 했죠. 그렇죠? 휘뽀 플러스 수익격은 무엇에 의해가 돼요. 우리말 어법상 그에 의해 이렇게 번역하면 조금 멋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경우는 그냥 그에게 이렇게 번역하는 게 자연스러워요. 그들이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고 있었다. 이 경우는 역격이긴 한데 우리말의 경우도 이거는 어떤 역격이겠어요? 수동태 문장의 주체를 표현하는 그런 역격이 되겠죠. 대리의 역격이 되겠죠. 헬라어에도 대리의 역격이 있어요. 그렇죠? 헬라어에서도 역격이 수동태 문장의 주체를 표현하는 방식으로 사용될 수가 있어요.
그러고 보면 예, 그러네요. 헬라하고 우리말 사이에 유사한 점도 상당히 많네요. 그렇죠? 예, 우리말에도 대리의 역격이 있고 헬라어에도 대리의 역격이 있죠. 또 하나 더 생각해 보면 우리말에도 대리의 탈격이 있는데 헬라어에도 대리의 탈격이 있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뭐로부터 탈격이잖아요. 무엇으로부터 이걸 의로부터 한번 바꿔보세요. 그들이 요단강에서 그로부터 세례를 받고 있었다. 말이 되잖아요. 그렇죠? 뭐뭐로부터 대리의 탈격 역시 수동태 문장에서 주체를 표현하는 수단으로 사용될 수가 있어요. 우리말도 마찬가지죠. 헬라어도 마찬가지고. 자, 그렇게 보면은 대리의 역격이나 대리의 탈격을 생각을 해보면 우리말이나 헬라어나 아주 유사한 점이 많은 거예요. 그렇죠? 자, 헬라어가 영어와 비슷한 점도 있고 또 헬라어가 우리말하고도 비슷한 점도 있고 이런 부분은 영어권 사람들은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렵겠죠. 하지만 우리는 이해하기가 굉장히 쉬워요. 그대로 직역을 해도 돼요. 대리의 탈격 그대로 직역을 해도요. 우리말 어법상 다 통하는 거예요. 자, 다음 볼게요. 호멘 코스모스에게 또 휘뽀뽀네로 휘미스테에게스테 휘뽀 그리우. 자, 이 에게또 에게스테는 다 뭐예요? 이 아고의 미완료 수동태예요. 이 아고의 아가 에로 늘어나고요. 그래서 에그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연결모음, 그 다음에 인칭어미가 붙은 이런 형태죠. 자, 에게또는요. 이것은 단수 3인칭이죠. 그렇죠? 주어는 여기 있죠. 세상은 악한 자에 의해 이끌리고 있었다. 그러나 너희는 주님에 의해 인도되고 있었다가 되는 것이죠. 그렇죠? 자, 여기서 세상과 너희가 대비되고 있죠. 세상은 악한 자에 의해 이끌리고 있지만 너희는 주님에 의해 인도되고 있었다. 자, 11번 에고멘 에디다스 고멘 휘바우뚜 시대 에베이투 두 고스모. 자, 디다스코는 뭐라고 그랬어요? 가르치다죠. 그렇죠? 근데 에디다스코면은요 미완료 수동태죠. 그렇죠? 그래서 한편 나는 그분에 의해 가르침을 받고 있었다. 그러나 너는 세상을 따르고 있었다가 되겠죠. 그렇죠? 에페이투. 자, 이 에페이투는 뭐예요? 페이토의 미완료 중간 수동태라고 했어요. 자, 이 페이토가 중간 태로 사용될 때 여러분이 아래서 보시는 것처럼 사람 또는 사물과 사용될 때는 무엇을 따르다 이런 의미를 갖는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경우는 너는 세상을 따르고 있었다가 되겠죠. 그렇죠? 자, 12번 보세요. 디아돈 예순 에디오 고메타 휘반 트로폰. 자, 이 경우는요. 예수님 때문에가 되죠. 그렇죠? 예수님 때문에. 자, 에디오 꼬메타는요. 디오꼬의 미완료 수동태예요. 그렇죠? 이 아래 보시는 것처럼 디오꼬.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사람들에 의해 박해받고 있었다죠. 그렇죠? 자,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사람들에게 박해받고 있었다. 이 경우도 수동태 문장의 주체로 이 휘뽀가 사용되고 있지만 사람들에 의해 이렇게 번역하면 조금 멋이 없어요. 그렇죠? 어법상 조금 이상해. 우리말 어법상. 그래서 그냥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사람들에게 박해받고 있었다 이렇게 번역하는 게 좀 더 자연스럽겠죠. 이 사람들에게는 우리말에선 대리의 역격이겠죠.